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은퇴를 맞이한 어느 날 아침,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자명종 소리에 문득 허전함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창밖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작은 조각배처럼 막막하게 흔들리는 기분.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된다고,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도 괜찮은 걸까 하는 낯선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세대가 평생을 안고 살아온 숙명과도 같은 감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위대한 역사의 증인들이자 주역들이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맞으며 공장으로 향했고 밤하늘의 별빛을 벗삼아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성실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휴식은 먼 훗날의 목표였을 뿐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자라 제 몫을 하고 사회는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마침내 우리는 명예로운 은퇴라는 이름의 인생이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제야말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은퇴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듯합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노후엔 취미를 가져야 한다. 작게라도 일을 해야 건강에 좋다. 투자나 창업이라도 해야 한다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켜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새로운 기술을 배워 디지털 세상에 완벽하게 적응한 시니어들의 모습, 세계 일주를 하며 청춘 못지않은 열정을 불태우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연일 흘러나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만 이렇게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은근한 압박감과 조바심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마치 멈춰서서 쉬는 것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 사회조사 결과는 이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년층 고용률은 언제나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다시 나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상당수는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평생을 일과 동일시하며 살아왔기에 일이 없는 나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우리 마음속의 불안감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3살이 되신 한 은퇴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냥 노는 것이라고 답할 겁니다. 일하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배우거나 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를 살아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분들은 참 팔자 좋은 소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고백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깊은 울림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잠시 멈춰서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을까요? 가족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을 위해 나의 젊음과 꿈을 기꺼이 바쳤던 그 시간들은 분명 소중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역할과 책임의 무게를 내려놓은 지금 남은 인생의 시간은 과연 누구의 것이어야 할까요? 성실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혹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쉬는 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그러나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질문이 시작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토록 쉬는 법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불안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개인의 성격이나 조바심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온 시대의 풍경을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각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의 젊은 시절은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업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했던 그때 근면과 성실은 단순한 덕목을 넘어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잠을 줄여가며 기계를 돌리는 것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노랫말처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 하나로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쉬는 법을 체계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일과 삶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여가나 취미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속한 조직에서의 직급과 성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어느 회사의 누구, 무슨 일을 하는 누구라는 사회적 역할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버렸습니다. 은퇴란 바로 그 견고했던 정체성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평생 나를 증명해주던 명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벌거벗은 듯한 허전함과 존재론적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 사회를 날카롭게 진단하며 성과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규제하는 규율사회였다면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구호 아래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성과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성과 주체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내면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은퇴 후에도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각종 동호회 활동으로 캘린더를
빼곡하게 채워야만 안심이 되는 심리. 저변에는 이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쉼없는 질주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다면 은퇴 후에는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평생 모은 퇴직금을 잃고 건강까지 해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혹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과도한 운동이나 산행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주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모두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성과의 잣대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우리에게 아주 다른 차원의 지혜를 들려줍니다. 그는 쓸모없음에 쓸모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가지가 뒤틀리고 줄기가 울퉁불퉁하여 목수들이 보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베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나무는 수백 년, 수천 년을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여행자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곱고 잘생겨 쓸모있어 보이던 나무들은 가장 먼저 베어져 궁궐의 기둥이나 배의 널빤지가 되어 사라졌지만 쓸모없어 보이던 그 나무만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낸 것입니다. 장자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평생을 사회와 가정을 위한 쓸모있는 존재로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자유와 평화를 누릴 시간이 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를 올가매던 생산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퇴라는 인생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지쳐 쓰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쉼은 멈춤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이자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숨 고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제대로 쉬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에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과연 어떤 지혜를 들려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안과 고민은 수천 년 전의 현자들 또한 깊이 성찰했던 주제였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 속에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쉼의 기술이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사상가이지만 그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 모든 활동의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최고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가스콜레, SCHOL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가는 단순히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여가란
생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고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고 좋은 친구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사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즉, 일과 노동은 이러한 고귀한 여가를 누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삶의 목적이 되어 여가를 희생하는 것은 마치 평생 배를 만들다가 단 한 번도 항해를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조선공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혹시 수단이었던 일을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평생을 여가라는 항해를 위해 튼튼한 배를 만들어 왔으니 이제는 그 배를 타고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 마음껏 항해를 즐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은퇴란 삶의 끝이 아니라 비로소 진정한 삶의 목적인 여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 동양으로 눈을 돌려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노자가 남긴 도덕경의 핵심 사상은 무의자연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노자는 흐르는 물을 최고의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물은 결코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만물을 적시고 생명을 틔웁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며 결국에는 거대한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노자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힘겹고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보다는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뒷산에 올라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오후에는 따스한 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아보기도 하고 저녁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실컷 웃는 살.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최고의 무의의 삶일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빛나는 성취가 없어도 하루하루의 일상이 잔잔한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찰 수 있음을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고대 로마 스토아학파의 철학자 세네카의 서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중심에서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사색과 지필에 몰두하며 삶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그가 남긴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책에는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부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말하는 낭비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에 쏟아붓습니다. 정작 가장 소중한 현재의 나를 돌보는 데는 인색합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사색하고 성찰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는 바로 그동안 남을 위해, 회사를 위해, 의무와 책임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들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되찾아올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이제야말로 다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법을 진지하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노자, 그리고 세네카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현자들이 들려준 지혜는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한결같이 삶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성취가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운 시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귀한 지혜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나의 오늘, 바로 여기 우리 집과 우리 동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기술로 바꾸어낼 차례입니다. 잘 노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즐거운 연습을 위한 4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마음 편히 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웬 돈 이야기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연해지려 해도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돈의 얽매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통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매달 받는 연금 외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료비나 경조사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비상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전체 자산의 너무 많은 부분을 주식이나 펀드 같은 변동성이 큰 곳에 두기보다는 6070% 정도는 예금처럼 안전한 곳에 둠으로써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일을 방지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재산을 불리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을 평안하게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현명한 마음가짐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즐거움을 오래도록 담아낼 건강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몸이라는 그릇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즐거움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노는 것도 체력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의욕적으로 산행이나 운동을 시작하시지만 젊었을 때에 체력만 믿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를 다쳐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의 건강관리는 기록을 세우는 경기가 아닙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매일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서너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의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매일 스쿼트 10개, 벽 짚고 팔 굽혀 펴기 10개처럼 아주 사소한 습관이 10년 뒤 나의 활동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일상에서 보석을 캐내는 소박한 놀이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해외여행을 가거나 비싼 골프채를 사거나 고급 문화센터 강좌를 들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즐거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많은 돈이 필요하기에 지속하기가 어렵고
자칫 자산을 빠르게 소진시켜 노후의 불안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놀이의 고수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상 곳곳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돈 안 드는 놀이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 햇살 잘 드는 창가에서 신문 읽기, 점심 후에는 새로 생긴 공원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 느끼기, 일주일에 2번은 시립미술관, 무료 관람일에 찾아가 그림 감상하기, 주말에는 손주에게 내가 어릴 적 하던 딱지치기 가르쳐주기 같은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시시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런 소박한 즐거움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의 하루는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습은 자유롭지만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어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이 무한한 자유는 축복이지만 자칫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낮과 밤이 뒤바뀌면서 무기력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는 이 자유를 방종이 아닌 즐거운 규칙성으로 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의무나 업무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과 하고 싶은 일로 하루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 7시 기상 및 동네 약수터 다녀오기, 오전 10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책 읽는 시간, 오후 3시는 동네 사랑방 친구들과 장기 두는 시간, 저녁 8시는 아내와 함께 옛날 영화 보는 시간. 이렇게 나만의 즐거운 리듬을 만들면 우리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건강한 통제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후 그냥 노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 우리는 쉬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지는 우리 마음의 풍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어서 그 불안의 뿌리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우리가 온몸으로 살아낸 치열했던 시대의 흔적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노자와 같은 동서고금의 현자들에게서 쉼과 여가가 지닌 고귀한 의미를 배우고 마침내 우리 일상에서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현실적인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실타래를 하나로 깨어 그 핵심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은퇴 후 잘 노는 것은 결코 인생의 허송세월이나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장, 어머니, 직장인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갑옷을 입고 살아왔던 내가 마침내 그 모든 역할과 책임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맨몸의 진정한 나와 마주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나답게, 가장 자유롭게, 가장 평화롭게 채워나가는 창조적인 예술 활동이기도 합니다. 잘 논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생산해내지 않아도 어떤 직함으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어쩌면 평생을 찾아 헤맸던 인생의 진짜 깊은 맛이 바로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속에 있었음을
뒤늦게나마 깨닫는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돈이나 명예, 사회적 성공이 아닌 아침 햇살의 따스함과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박한 대화 속에서 삶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하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삶은 저절로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평생을 삶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 정답을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연필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삶을 더 이상 이해하고 분석하고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저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오신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쉬고 마음껏 놀아도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오늘은 또 뭘 하면서 즐겁게 놀아볼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설렘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든 날이 걱정과 불안이 아닌 평화와 감사로 가득한 따뜻하고 찬란한 축제가 되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